기업의 경영성과 보겠습니다. 자, 경영성과란 무엇이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 쉽게 표현하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또는 손해봤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자,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얘기는 벌었다는 얘기고 비용이라는 얘기는 벌기 위해서 썼다니까 번 것과 쓴 것을 비교해서 플러스 나면 이익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손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해서 보세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해서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수익이 뭔지, 수익이라는 건 뭐야? 이것도 좀 우리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수익. 뜻을 볼게요. 수익이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이 됐건 편의점이 됐건 편의점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이면 한 달 아니면 1년 열심히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자산의 유입이든 또 물건을 팔고 내가 진 빚이 있는데 빚을 없앨 수도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수익이라고 한다.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있는 빚을 까거나 이렇게 항상 돈만 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유입, 돈이 들어오거나 빚이 탕감되거나 이게 수익의 뜻이에요. 자, 그럼 수익도 이제 자산, 부채, 자본처럼 수익 얼마 이렇게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익을 분류하는데 뭐라고 하겠냐면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해서 보고하래요. 자, 매출액의 뜻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은 그냥 과자, 아이스크림 파는 게 상품을 파는 거니까 그것의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제품을 파는 것을 매출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틀은 매출액, 세부적으로 보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은 매출액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게 이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고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액, 영업의 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돈 버는 거는 매출액, 그렇지 않은 것은 영업 외 수익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익이라는 얘기는 별로 쓰지 않는데 수익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걸 수익이라고 하고 차익은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거고 구분해서 차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 하는 사람이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는 매출액이고 근데 돈이 남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넣었더니 이자가 생겼어. 그건 매출액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영업외 수익 중에 다른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 수익이에요. 됐죠? 수익은 저렇게 분류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으로. 그 다음 이제 비용을 볼게요. 비용은 뭐야? 돈 쓴 거야. 뭐 하려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봅시다. 비용의 뜻.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자산의 유출. 수익은 돈, 자산 유입이잖아요. 돈 받는 거 또는 돈 나가는 거 또는 수익은 부채가 줄어드는 건데 얘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쓴 표현들이에요. 말이 좀 고상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중요한 단어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이 나가거나 빚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비용도 분류를 해서 보고해야 되겠죠. 자, 비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이 단어들은 지금 아까 매출액의 영업외 수익,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이 단어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듣다 보면 계속 듣게 돼요. 자, 첫 번째 매출 원가 볼게요. 수익의 대표적인 게 매출이었잖아.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야. 그리고 판매된 상품이나 판매된 제품에 대한 상품을 사왔으면 매입 원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제조 원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인 이 브라보콘이 사왔어요. 상품이 이제 이게 1,000원짜리 주고 사왔어. 사올 때. 근데 내가 손님한테 팔 때는 1,500원에 팔아.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고 이게 매출 원가인 거야. 이렇게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이라면 상품을 사온 금액, 매입 원가. 내가 이 아이스크림 만들었다면 제조 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품 팔았으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 팔았으면 제품 매출 원가. 두 번째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기업의 판매 활동, 물건 파는 활동, 이렇게 사무실 관리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즉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영업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영업 비용인 거야. 매출 원가하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 물건의 원가,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뭐 사들여오고 직원들 시켜서 관리하고 직원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판매비와 관리비고 영업비용입니다. 이것이 아닌 나머지 영업비용. 판매활동, 관리활동. 대표적인 게 이제 직원에 급여 주거나 뭐 복리후생비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에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비용과 또는 자주 안 생기는 차손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수익에서 이자 수익처럼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고 이자 내고 있는 것은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면 이제 요 단어를 외우셔야 될 텐데 뭐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를 잘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은 크게 보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영업수익,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 영업수익, 관련 없는 영업외 수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비용, 관련 없는 영업외 비용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일 쉽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큰 틀은 이렇고 수익은 영업수익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쓰는 거야. 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이름과 요 이름을 썼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수익은 영업수익인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비용은 영업비용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영업비용이. 하나가 매출 원가고 하나가 판매비와 관리비야. 이게 중요해. 이 두 개가 영업비용인 거야. 이렇게. 얘는 진짜 물건의 가격, 그리고 매출 원가가 아닌 나머지 영업비용. 그래서 요 이름을 쓰지 않고 요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건 뭐야? 딱 요렇게 남는 거야.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요거는 영업수익이야. 근데 그거를 영업수익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매출액이라고 쓰는 거고 매출액,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라고 쓰지 않고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쓴다. 이거 중요해.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이에요. 영업활동에서 관련된 비용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이제 계정식은 이쪽이 아닌데 수익은 원래 비용을 저쪽에 쓰면 좋았을 텐데 손익계산서 쓸 때 매출액, 영업수익, 매출원가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매출액 쓰고 매출원가 쓰고 판매비와 관리비 쓰고 영업의 수익 쓰고 영업의 비용 쓰고 이렇게 작성하게 돼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봅시다. 손익계산서의 뜻을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잖아요. 예? 이게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면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
경영성과 재무상태. 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가 재무상태지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가 재무상태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연결하거나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던데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잘 봐보세요. 이것부터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는 얘기는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서 얼마의 이익을 남느냐 또 쉽게 말하면 얼마 버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동창회 가서 친구가 서로 궁금하겠죠. 너 얼마 버니? 이렇게 하는 순간 얼마 버니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얼마 버니 했는데 나는 1,000만 원 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느끼죠? 와 겁나 많이 버네? 한 달에? 한 달에는 뭐야? 기간을 이미 깔고 전제하는 거죠. 한 달에 1,000을 벌어? 아닌데? 하루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하루도 기간이잖아.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버느냐 이런 경영성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기간인 거야. 어느 너 돈 얼마 버냐? 그런데 지금 당장 얼마 버냐고 이게 아니잖아. 순간에 버는 게 아니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경영성과라는 거, 돈 버는 거는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버느냐. 그러니까 연봉이냐, 월급이냐,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한순간에 돈 얼마 버냐고? 그게 무슨 벼락 맞아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봐봐요. 재무상태표는 너 돈 얼마 있니거든?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언제 얼마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얼마 있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너 지금 얼마 있니? 응? 어제 얼마 있었니?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시점인 거고 경영성과는 말이 없어도 기간인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 경영성과를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이렇게 하면 그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니까. 그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나 당연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인 거야. 됐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손익계산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도 봤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 손익계산서 등식은 이렇게 돼 있네요. 총 비용과 순이익을 더하니까 총 수익이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야. 자, 이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수익이 이만큼 커요. 그림을 보세요. 비용이 얘보다 좀 더 작아요. 근데 양쪽이 똑같으려면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으니까 이쪽에 순이익이 생겨야 둘 다 똑같아지겠지, 이렇게. 됐죠?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에 비용이 겁나게 커요. 근데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수익이 좀 더 작은가 봐. 그러니까 이쪽이 뭐야? 수익이 더 작고 비용이 크니까 손해난 거지. 요게 손익계산서의 등식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양식도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양식도 있었고 손익계산서의 양식도 있는데 얘도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하고 있는 양식이 아니래.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아니지. 일단 양식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똑같이 보고식도 있고 계정식이 있는데, 자,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보고식으로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학습으로는 이렇게 T자로 생긴 계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계정식 손익계산서 볼게요. 자, 왼쪽 똑같죠? 재무상태표처럼 자산, 부채, 자본 적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이쪽에다가 수익을 적습니다. 기억하세요? 수익. 그리고 이쪽에다가 비용을 적습니다. 수익 비용이 아니라 오른쪽에 수익이고 왼쪽에 비용을 적어요. 자, 그래서 계정식 손익계산서 그림을 보면 이름, 타이틀, 손익계산서, 회사명, 그리고 제 몇 기에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고 돼 있잖아.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돼 있죠? 12월 31일 현재. 예? 됐죠? 단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수익이고 이쪽이 비용이야. 그런데 수익이 10만 원인데 쓴 돈이 7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난 거야? 순이익이 생긴 거죠. 이해 됐죠?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지.
비용이 10만 원이고 수익이 7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이 손해난 거야. 순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인 거야. 비용, 총수익, 순손실. 반대쪽에 비용, 총수익, 순이익 이렇게 났던 이 표 있잖아요. 이게 그 그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식 하나 볼까요? 보고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어요. 위에서부터 수익 적고 비용 적고. 그런데 수익을 이제 말씀드렸잖아.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인데 영업수익은 매출액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액 적고 영업의 수익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보고서는 자산, 부채, 자본은 뭐 중요한 게 누가 더 중요하고 저런 게 없지만 수익과 비용은 중요한 게 영업수익, 중요한 게 영업비용이니까 영업수익 다 적고 영업비용 적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수익, 영업비용,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이제 손익계산서 볼 테지만 모든 수익이 다 적히고 모든 비용이 다 적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매출액, 그 다음에 중요한 원가,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배열이 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야 더 보기가 좋은 거잖아. 수익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위에다 올려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도 봤듯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손익계산서의 목적 및 작성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야.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일정 기간이야. 자,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뭐 재무상태표는 뭐 재무적 탄력성, 위험성 뭐 평가하는데 한다고 했고 얘는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미래에 어떻게 현금이 흘러갈 건지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좋은 말이네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구분 표시하래요.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는 자산, 당좌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 비용 이렇게 쭉 뭐가 많죠.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이제 보면 돼.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출액이 뭐야? 영업수익이지.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가 영업외 수익이잖아요. 매출 딱 두 개잖아. 근데 이거를 바로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영업수익을 적고 끝났잖아. 그러면 영업비용인 매출원가 적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한번 부르는 이름이 있어. 매출총손익이라고. 그리고 판매비까지 바로 빼요. 그럼 또 여기를 잘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영업손익이라고 해.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영업의 수익 쓰고 영업의 비용 빼서 나머지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것을 이제 손익계산서 틀에 가서 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야. 지금 당장 외울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외우도록 합시다. 손익계산서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워야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제조업이나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매출 총손익의 구분은 생략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도 총액 표시하라고 그랬죠.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수익 다 적고 비용 다 적어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을 다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이 100이고 또는 뭐 이자 비용도 있다 칩시다 같이. 그러면 40이야. 그리고 이걸 싹 상계하고 이자 수익 60 이렇게 적지 말라는 얘기지. 대원칙은 총액이에요. 순액이 아니라.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장이 아닌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시면 상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죠.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 첫 번째가 이제 재산법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이익,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재산법. 자, 재산법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한대. 순이익, 순손실을 합쳐서 순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이 자본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지금 재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내용 보니까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순이익이 되는 거고,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작으면 순손실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라니까 이 기말 자본이 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야. 기초. 자본은 진짜 순 자기 돈이잖아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에 자본이 100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달 동안 열심히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진짜 내 돈을 봤더니 여기가 3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한 거야? 장사 잘한 거잖아. 그럼 이익이 얼마야? 시작할 때 진짜 내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뭔가를 사고 팔고 300이 됐어.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게 200이 돈이 뭐가? 200이 순이익이라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거꾸로 기초에 시작할 때 10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기말에 내 돈을 보니까 40원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뭐 한 거냐? 망한 거지? 100에서 기초에서 기말을 뺐더니 60만 원만큼 손해가 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재산법이란 뜻입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을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재산법이라고 한다. 상식적이잖아요. 시작할 때 갖고 있는 내 돈과 끝날 때 내 돈을 비교했던 뒤에가 많아. 그럼 장사 잘한 거잖아. 그죠? 근데 시작할 때보다 돈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장사 못한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재산법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손익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손익법이 좀 더 쉽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자본은 좀 어려우니까 너 얼마의 수익이 있고 얼마의 비용이 있어서 그 차이가 많으면, 수익이 많으면 장사 잘한 거지.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총액과 비용 총액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법이래요. 저것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만 좀 보시면 돼. 수익이 뭔지 아시죠? 돈 번 것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걸 비교해서 많이 벌고 적게 썼으면 이익 나는 거고 조금 벌고 많이 썼으면 손해 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법이래. 즉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총액이 비용 총액을 초과한다. 수익이 많아. 그러면 순이익인 거고 수익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작아. 그러면 순손실이 나는 거야. 자, 계산식 보시면 자, 수익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커서 여기가 플러스가 나면 이게 크니까 순이익인 거고 이해되셨죠? 이런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죠? 비용이 커가지고 비용이 크고 수익이 작아서 양수 났다. 그럼 손해난 거잖아. 또는 뭐 앞에가 수익이고 뒤에가 비용이어가지고 여기가 음수가 났다. 얘가 커서 그러면 손해는 난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자, 자본 비교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늘었다는 얘기는 돈 많이 번 거야. 이런 거예요. 가정집에서도 우리 집 재산이란 말씀은 안 되지만 일단 쉽게 우리 집 재산이 1억이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10억이 됐어. 그럼 돈 많이 번 거잖아.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객관식을 대비해서 사례를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쉬워. 자, 여기 이제 들어있는 이 자본, 기초자본, 기말자본과 수익 비용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가운데 비어있는 숫자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자, 기초의 자본이 27만 원을 갖고 출발했는데 기말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수익이 19만 원, 비용이 16만 원이야. 1년 동안.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뭐겠냐? 순이익이겠지? 수익이 크니까 얼마만큼 나요? 7, 8, 9. 3만 원만큼 순이익이 생긴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기초에 27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순이익이 3만 원 났기 때문에 기말에 있는 돈은 얼마겠어? 30만 원이겠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볼게요. 기초에 출발할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수익은 알겠고 비용도 모르겠는데 순이익이 났대요. 플러스 났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나려면 얘가 12만 원만큼 작아도 되고 이익이 12만 원 났다는 얘기는
기말 자본보다 기초 자본이 12만 원 적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30만 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30에서 얼마를 빼야 12가 되는 거냐? 18만 원을 빼면 비용이 나오겠네. 이해되셨죠? 이런 것을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이라고 보시면 돼. 세 번째 거. 자, 수익을 물어보고 순이익인지 손실인지 물어봅니다. 자, 보니까 기초에 시작할 때 35로 출발을 했는데 돈이 기말에 가니까 32밖에 없다. 그러면 3, 4, 5, 3만 원만큼 날라갔지. 손해가 마이너스 3만 원 났네요. 그죠? 장사 잘못했네. 그러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3만 원 적겠지. 그러니까 손해 났겠지.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이쪽은 재산법, 이쪽은 손익법을 통해서 양쪽을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